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수감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교도소 수용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죠.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용자 가운데서 재범의 우려가 적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최 부회장 역시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해왔다며 심사를 거쳐 가석방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최 부회장이 재범의 우려도 적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한 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우선 그가 어떤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서 그룹 계열사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에 투자한 혐의로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횡령이며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는 먼저 사면된 형 최태원 회장을 따라서 SK그룹 경영에 복귀할 것이 뻔한데 개가 똥을 끊는 게 말일 겁니다. 최 부회장은 모범적인 수용 생활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말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78일 동안 935회의 면회를 했습니다. 하루 3번이 넘게 외부인과 만난 것으로 일반 수감자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죠. 특히 외부인과 신체 접촉까지 가능한 특별면회는 규정을 9차례나 초과해 71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죄 짓고 들어온 교도소에서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귀족 행세를 한 거죠. 이런 인간이 재범의 우려가 없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요? 똥을 끄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권력의 빌부터 적산을 불화받고 비상식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부를 불려온 이 나라 재벌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건 순진한 발상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세상, 이 말이 그저 허망한 구호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최기사입니다. 남기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니기사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희 니기사님, 남기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 완전 오랜만에. 네, 반갑습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뭐 되게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신변이.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먼저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얼굴에서. 니기사님부터 먼저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뭐 저는 아시다시피 영화계 막노동꾼으로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최근에 제 친구 네. 류기사가 네. 좋은 영화를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니기사지만 약간 류기사의 소식을 잘 알려주는 컨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행에서 모신 걸로 들었는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부산 출신으로서. 네. 네. 니기사님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짤막하게. 예. 니기사가 누군지. 저는 이거 잘 몰라도 되는 사람인데 영화계에서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힘쓰는 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또 영화계 뒷 이야기들 제가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니기사님. 랑기사님. 네. 어떠시죠, 요즘? 제가 연애를 합니다. 똑같은 일이네요. 예, 불과 바로 직전 녹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저한테 벌어져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시죠, 연애하시는 분? 그거는 이제 여자친구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냥 천사라고만 저희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방송 아니지 않나요? 우리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기사님, 남 기사님 오랜만에 봤는데 표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부럽다 진짜. 두 분 다 앉아 계신 지금 어깨가 한껏 다 올라가셔가지고 아니 뭐 저는 네. 딱히 뭐 제가 뭐 그렇게 어깨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없고 뭐 예 그렇네요. 네. 어쨌든 네 저희 오늘 할 영화 부산 특집으로 두 분 모셨어요. 네. 네. 두 분 다 지금 뭐 부산에 다 좀 연고가 있지 않나요? 정말 이게 대본이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여실히 증명이 나요. 저는 아니고. 대구였나? 네, 저는 대구 네, 맞아요. 쪽이고요. 네. 예 제가 부산 맞습니다. 뭐 말하는 것부터 부산입니다. 네. 근데 이거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스포가 엄청난 방송이란 거 예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 영화는 뭐 거의 영화 본 거랑 다름없는 방송이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모든 일은 대구에서 일어납니다. 맞네. 그렇죠, 맞죠? 맞네. 동대구에서 다 일어나지 부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 그렇습니다. 어. 예, 부산은 안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구분 한 분, 부산분 한 분 이렇게. 아, 네. 아주 적절한 캐스팅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할 영화는 연상화 감독의 신작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영화가 가지고 있던 흥행 기록을 모두 깨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작인데 과연 이 흥행 기록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기대해 볼만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빠르게 접해보고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더 하실 얘기 없나요? 뭐 영화 얘기 바로 할까요, 저희 그럼? 네, 바로 예고편 먼저 듣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고편 듣고 본격적인 영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환이가 내일 여길 오겠대. 자기 혼자서라도. 애가 혼자 어딜 가? 집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저기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저기 뭐야 진짜. 너 왜 꼼짝하고 잠깐 있어? 난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있다니까? 우리 그냥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 몇 호칸?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저 이제 예고편 듣고 왔는데, 니 기사님, 오랜만에 저희 이제 부산에 또 무비시는 영화방 청취자를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뭐, 이미 500만이 넘는 관객분들이 보셔서, 뭐, 모를 분들이 있겠나 싶기도 한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벌써 500만인가요? 500만 넘었습니다. 와. 예, 지금 최단 시간 500만 돌파 기록. 뭐, 예, 아무튼 뭐, 내용은 부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행.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뭐, 그 공유 씨도 타고, 공유가 맡은 역할이 아마 서구죠, 서구. 잘 나가는 펀드 메이든이죠. 맞죠. 서구도 타고 있고, 그의 딸인 수환이도 탔고, 마동석도 탔고, 그 다음에 만삭인 마동석의 와이프 정유미도 탔고, 예. 그리고 뭐, 야구부원인 이제 최우식이도 탔고, 이제 거기 응원단장인 안소희도 탔죠. 예, 원더걸스 소희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탔는데, 전대미문에 바이러스 보균자가 여기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보균자가 결국 가출소녀였죠? 가출소녀죠. 예, 이 여자도 사실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다들 아셨는지. 심은경. 아, 네. 뭐 말해도 되나? 본격적인 스포 방송이기 때문에. 아, 예, 있습니다. 예, 심은경 씨가 가면 출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사람들 막 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이러스가 퍼지죠. 결국 쉽게 말해서 좀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비들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 그거를 그린 전대미문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 되겠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합니까? 예. 외워오셨나요? 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그닥 차이가 없는데요. 네. 랑형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일단은요, 네. 제가 좀 늦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은경 씨가 앞에 기차에 타는 것부터 봤는데 그 앞부분을 몰라요, 제가. 그때는 뭐 이제 가족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가족 얘기. 공유와 딸 간의 어떤 관계, 공유가 가지고 있던 성격을 보여주는 어떤 시퀀스들이 있었죠. 공유가 엄마만큼 일에만 몰두해 있고 특히 딸한테 좀 무관심한가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바이러스가 퍼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영화 아닌가요? 예, 영화 자체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예. 있죠. 마지막에. 그거 봤어요. 그 이제 펀드 매니저랑 공유랑 거기서 시작됐다. 네. 저 그거 봤어요. 거기서부터 본 것 같은데 사슴? 노루? 맞아. 첫 장면에 약간 그게 암시로 시작하죠. 그 치였는데 노루가 갑자기 맞죠. 좀비가 돼서 살아나죠.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 노루도 그럼 걸린 건가요? 그렇죠. 맞죠. 네. 그 얘기죠. 아니 제가 영화를 보는데 제 옆에 이제 한 중년 아주머니께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워낙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셔가지고 모든 좀비가 나올 때마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실 겁이 별로 없는데 아줌마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영화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딱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좋았다. 여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여친은 같이 봤나요? 아니, 혼자 봤어요. 안타깝네. 아니, 여친이 지금 한국에 없어가지고. 역시. 그러니까 재미가 조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같이 안 보고 우리는 제이슨 본을 보자. 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랑 기자님 약간은 재미가 떨어진 네. 그런 영화. 그러니까 막 좀비가 막 달려들어서 막 이제 그 사투를 벌일 때는 재밌잖아요. 재밌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너무 심파로 빠지지 않았나. 맞죠. 그러니까 좀 민망했어요. 보고 있기가. 근데 또 감정 풍부한 아주머니 울고 계시고. 그렇죠. 니 기사님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준비된 대응, 준비된 어떤 반응, 준비된 어떤 대답 이런 거 있나요? 이런 영화평에 대한. 저 그때 잠깐 제가 왜 죄송한데요. 네. 이분이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근데 저는 저도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대치가 엄청났습니다. 워낙에 그 사전에 뭐 깐느에서도 이슈가 됐다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연상호 감독님에 대한 어떤 그분의 작품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었고 또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본격 좀비물이잖아요. 좀비물 이렇게 상업 영화 전면에 세우는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저는 감동 코드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을 못한 거 오히려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의 성격도 그렇고 그 감독님의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막 좀비물이니까 이런 어떤 그런 거가 화려할 거에 대해서 기대를 했지 감동 코드가 있을지는 정말 아예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공격을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우셨나요? 울 뻔했죠. 네. 우셨네요. 울 뻔했으면 그러네. 네. 아니 저는 진짜로 아예 예상치 못한 그런 감동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게 봤어요. 되게 좋게 봤고 딱 보고 나서 저는 진짜로 이 영화 되겠다. 이 영화 진짜 최소 800만 이상 가겠다. 약간 이런 감을 혼자서 갖고 있었는데 뭐 요즘 이렇게 연일 신기록 행진을 세우는 거 보고 내 아직 촉이 살아있다. 그 정도 생각해봤어요. 지분을 투자하신 게 아닐까. 제가 그 얘기 할 말이 많은데 뉴 주식이 9,0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내가 들어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지금 얼마죠? 지금 15,500원쯤 할걸요. 많이 올랐네. 2배 가까이 올랐네. 거의 2배 가까이 네, 올랐죠. 갑자기 딴 얘기인데 주식 한 장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한 장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네. 한 장 사실게요. 지금은 못 사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쓸데없는 얘기였고. 네. 네. 잘라주세요, 이거. 안 기사님이 봤던 어떤 비판적인 지점을 이 기사님은 좀 더 재미있는 코드로.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포인트에서 제일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울었던 지점은 솔직히 말하면 울었다고? 네, 실토를 했습니다. 예, 저 울었는데 솔직히 저는 공유 거기는 솔직히 저는 안 슬펐어요. 마지막에 공유 거기는 오히려 저는 좀 거기서 오히려 감정이 깨더라고요. 공유가 막 흐느끼면서 뛰쳐나오는데 거기가 너무 저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여서 오히려 거기에는 감정이 완전 다 깨졌고 분유 광고 같았는데.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어디에서 많이 울었냐면 그 할머니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맞죠. 마동석이 죽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할머니 딱 죽는데 거기서는 정말 너무 슬프고 그리고 이제 그게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맞죠. 우리 언니 고생 참 많았다 이러면서 그 두 번은 정말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를 한 5번 봤는데 다 오셨어요? 4번 울었습니다. 그 장면들에서 4번 울었어요. 진짜. 저도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데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옆에 있는 아줌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4번 봤는데 4번 다 이제 본 사람들이 다 달라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영화보다 여친과의 톡이 더 재밌었어요. 그쵸. 영화를 톡하면서 보셨나요? 네? 영화를 톡하면서. 그러니까 불빛 끄고요. 네. 그러셨구나. 네, 졸지에 쓰레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예. 저도 근데 약간 저는 랑 기사님은 좀 비슷한 의견이에요. 예, 영화 그 연상호란 이름 석자를 가졌을 때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의 이기를 극대화하게 끌어낸 다음에 어떤 지옥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이 영화에서 이기적인 인물들이 분명히 있죠. 계속 그래서 사건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에서 또 엎어놓고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에서 엎어놓고 그런데 그 엎어놓는 지점에서 작동한 게 인간의 이기심들이잖아요. 이런 건 되게 좋았는데 꼭 그 뭐 공유라든지 마동석이라든지 너무 그 아까 말한 할머니라든지 어떤 너무 인간적인 캐릭터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이 연상호가 가진 기존에 보여줬던 색채를 좀 못 살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점에서 많이 좀 아쉬웠죠. 욕심이 많았다는, 감독의 욕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반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잘할 수 있는 감독인데 얘가 단순히 자기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찍는 게 아니라 정말 100억대의 돈을 들여가지고 찍는 상업성이 굉장히 높은 대중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제 그 코드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연상호 감독님의 어떤 천재성을 잘 드러내지 않았나 그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안 했는데 지금 어느 거 되게 후회하고 있는데 아무튼 연상호 감독님이 앞에 했던 애니메이션들이 뭐 사입이랄지 뭐 돼지의 왕이랄지 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관객들이 편당 한 2만 정도 들었어요. 맞아요. 네, 2만 정도 들었고 그런 사람한테 사실 처음으로 실사 상업 영화를 그것도 이렇게 100억대 영화에 메가폰을 맡긴다는 게 나는 이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박. 그럼요. 충분히 도박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보여줬던 이때까지의 영화가 굉장히 상업적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그리고 작가주의적인 설치가 강한 영화 감독인데 그런 감독에게 사실 이게 100억 이상 투자되는 영화는 네.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얘기거든요. 100억이 넘게 투자됐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영화를 이런 매니악한 영화 감독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도박인데 그런 도박을 이 연상호 감독 굉장히 영리하게 잘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도 나름대로 많이 물론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부족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원래 연상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기존에 연상호로 알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4만 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화를. 몰랐어요. 몰랐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화는 정말로 그 4만 명 빼고는 그 4만 명 중에서도 두 영화 다 동시에 본 사람이 있으니까 4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은 연상호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 감독이 만든 이제 첫 영화가 이런 100억짜리 블록버스터인데 막 그렇게 메시지만 강하고 좀 되게 불편하고 이런 영화였을 때 과연 이 정도로 흥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번에 만든 영화는 상업 영화다. 그러니까 하루에 또 몇 편씩 영화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영화가 아니고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에 영화 한두 편 볼까 말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적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단한 게 오프닝 스코어라고 하죠. 이제 개봉일 스코어가 그 전에 이제 한국 영화는 명량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68만.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최고는 우리나라에서 11호 얼마 전에 그게 73만이었는데 그거를 다 깨고 87만이라는 압도적인 오프닝 스코어를 세웠고 그리고 바로 어제죠. 어제 128만이 들었어요. 하루에 최다 관객 기록이 그것도 이제 명량이 갖고 있었는데 명량이 125만 7천인가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그거를 다 깨고 128만 하루에 128만이 본 영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또 하고 싶은 말이 연상 그런 점에서 약간 비판적인 지점이 있지만 그 100억대 이제 상업 영화를 연상호라는 신인 감독한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연상호가 진짜 사회 비판적인 모습만 영화에서 기존 애니메이션에서 좀 보여줬던 게 아니라 이야기를 끌고 나간 능력을 좀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맞죠. 그런 부분에 확실히 도박을 던질 만한 포인트가 있었고 이번에 부산행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마무리 짓는 능력에서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완전한 상업영화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우리나라에 4대 배급사라는 데가 있는데 CJ, 쇼박스, 뉴, 롯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기존의 3대 배급사에서 후발주자인 이제 뉴라는 회사가 후발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뉴라는 회사가 물론 이제 최근에 한 1년 동안 되게 침체기긴 했는데 초창기에 뉴라는 회사가 많이 떴던 데는 이제 굉장히 과감한 시도 굉장히 다른 기존 배급사에서 하지 않았던 작품에 대한 그런 걸로 성공을 많이 했잖아요. 뭐 내 안에 모든 거, 그건 뭐 그나마 노말했고, 예를 들면 이제 부러진 화살이랄지, 그 말고도 지금 딱히 팍 바로 생각나는 게 부러진 화살밖에 없지, 왜? 뭐가 있지? 도가니도 뉴에서 했나? 아, 맞죠. 도가니도. 하여튼 그런 것들. 변호인도 있죠. 변호인. 네. 맞아. 변호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3대 배급사에서 안 했던 작품을 한 거에,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그런 류의 초심을 좀 찾은 작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좀비, 우리나라에서 좀비를 한다? 그리고 연상호 감독한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신인 감독이잖아요. 실사 영화는. 이런 감독에게 100억이 넘는 영화의 제작을 맡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데, 어쨌든, 뉴의 오랜만에 초심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제가 무슨 뉴 관계자입니까? 뉴 관계자 그냥 근데 주식을 그래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네.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다 연상호라는 감독을 아시는 상태에서 영화를 지금 판단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욕심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일단 저분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다 담았다라는 게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과도하게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딸이 솔직히 좀 저는 민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가 이거 본격 스포 방송입니다. 공유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딸 때문에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 아니면 이야기가 부성애가 그러니까 결국 부성애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그렇게 구출한 것만으로도 부성애는 충분히 부각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저는 변칙성을 또 보였던 게 기존에 좀 죽을 수도 있지만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부성애를 강조했던 영화들을 보면은 또 영웅을 강조했던 영화들을 보면 영웅은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그 6-7명의 그 직자에 탑승하고 그들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못해도 한 5명은 살아남아야지 기존의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다 죽여요 진짜. 초반부터. 마동석이랑 그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배우도 한 1시간 지나고 나서 죽습니다. 깔끔하게 말해줄게요. 어디서 죽죠? 대전 지나고 죽나? 아니죠. 대전 한참 지났죠. 제가 봤을 때는 한 구미쯤 가지 않았어요. 그죠. 거의 실시간치는 그죠. 구미. 동대구는 못 갔고. 그쪽에서 죽고. 야구 무원도 의외로 죽고. 그렇죠. 대구에서 죽죠. 소희도 죽고. 소희가 먼저 죽죠. 맞죠. 소희가. 거기서 사랑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 여자친구한테 톡할 뻔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변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상호가 나름 그래도 자기의 작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막 심파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만약에 대놓고 올리려고 했으면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소스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마동석이랑 그 할머니 죽었을 때 같은 경우에 그 뒤에 훨씬 더 막 음악을 더 깔고 이제 슬로우 처리하고 충분히 올 시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딱 느낀 게 이 사건이 막 감동하고 막 울라고 하는데 바로 탁 끊어내고 야, 이 개새끼야, 왜 그랬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김유성을 두드려 패는 이런 장면을 바로 붙여버리니까 충분히 울 수 있는 걸 오히려 덜 울게 이렇게 탁탁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심파를 줄였다고 생각했고, 이제,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공유 죽을 때는 정말로 심파를 아예 대놓고 뿌렸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거기가 더 안 슬펐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때 왜 할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셨나요? 뛸 수 있는데 왜 안 뛰셨을까요? 그냥 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너무 경악스러운 장면을 보고 다 내려놓은 거죠. 마지막에 자기는 죽어도 됐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문을 여신 할머니는 그 먼저 돌아가신 친구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것 때문에 문을 여신 건가요? 아니면 걔네가 너무 그 둘 다인 것 같아요.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막 말이 많은데 자매 관계예요. 아, 친자매? 네, 친자매. 그게 이제. 근데 거기서 약간 뒤에 나오시는 할머니는 약간 약간 좀 굉장히 잘못됐더라고요. 좀 수골 같은 발언도 좀 하죠. 네. 네. 근데 뭐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영화의 설정에서는 그 둘이 자매고 그리고 이제 뒤에 할머니 같은 경우에 다리를 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리를 절어서 결국에 먼저 좀비가 되는 할머니가 항상 보면 자리도 먼저 종기라 여기 앉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5번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랑 기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장면이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연상호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문을 연 게요? 이제 문 안 열어주려고 했던 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구호판에서 14복판까지 공유와 마동석이 자기의 아내와 딸을 구출하러 좀비들을 이제 다 뚫고 가죠. 마지막 칸까지 가는데 의외로 곡동이 있습니다. 좀비는 다 뚫었는데 인간들이 어떤 칸과 칸 사이에 벽을 차단을 해버리고 그 경악스러운 장면을 보고 할머니가 이제 놓는 거죠. 그렇죠.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고. 그게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그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산길을 가는 그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버스 기사가 여자예요. 여자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양아치 3명이서 버스 기사한테 계속 희롱을 하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년 신사가 못하게 막 혼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아치 새끼들이 그 중년 신사를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인간들이 한술 더 떠서 그 운전기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숲속에서 강간을 하고 그리고 다시 버스에 탑니다. 운전기사가 여자분이죠? 네, 버스 운전기사가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말리고 오히려 그 유일한 그 승객 그 중년 신사만 말리다가 오히려 분멸을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성폭행을 당하고 들어오더니 그 운전기사가 갑자기 중년 신사한테 내려라. 나 이 사람 내리기 전까지 절대 출발 못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중년 신사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유일하게 도와줬는데 니 왜 나한테만 이러노. 근데 중국어로 하셨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막무가내로 이 기사가 됐다. 나는 네 타고 난 절대 출발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나머지 승객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 내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승객만 내린 거예요. 중년 신사. 양아치들은 어떻게 돼요? 다 타고 있고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터덜터덜 허탈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절벽길에 그 버스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한 거예요. 트럭 일부러 아주머니가 그렇죠. 운전기사가 자기 도와준 그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너네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같이 거기 빠뜨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하는 문 여는 장면에서 저는 약간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연상 감독님이 그 사건을 실제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6번 봐야 해요. 그래서 그 아줌마 할머니가 문을 여는 그 행위가 결국 뒷칸으로 그 의인들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뒷칸으로 다 피신을 한 거잖아요. 맞네. 그리고 막 그 인간 군상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랑 기사님 뭐 하시면서 뭐 얘기하세요. 랑 기사님 혹시는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만약에 13호카에 탄 어떤 이제 살아남은 인간이었는데 저기 멀리서 좀비들을 이제 뚫고 나온 인간들이 와요. 근데 감염될 위험이 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근데 네. 이 질문 자체가 심파적이에요.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자. 누군가 한 명이 계속 문을.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러면 그 버스 회사 상무 같은 새끼 말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영화의 부족한 점은 핵 사이다가 없다는 거예요. 핵 사이다. 그거를 뻥 사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에 그 상무님이 좀비가 되긴 하지만 좀비가 되기 전에 졸라 쳐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막 저 미친놈 막 이러면서. 네. 상무가 좀 더 낮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게 뭐 저 감독님의 스타일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비판적인 게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핵사이다 같은 장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실망했어요. 이 기사님 그 상무 캐릭터는 어땠어요? 저는 뭐 김유성 선배의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워낙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생뚱맞긴 한데 여기서 배우도 공부를 잘해야 배우가 된다라는 게 증명되는 건가요? 뭐 꼭 그건 아니지만 배우도 잣대라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닌데 확실히 연기를 잘하려면 똑똑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각적으로만 하는 배우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천부적인 재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한간의 소문에 배우도 하셨다는 소리가 있던데. 누가요? 제가요? 네. 니 기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막무는 분이었고. 드라마에. 예. 그거 이제. 깜빵 안에. 그게 이제 제가 그 스텝을 했던 거기에서 이제 잠깐 카메오로 해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장면 나온 건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야, 아닙니다. 뭐 갑자기 뭐 이러냐 성스럽네요. 근데 하여튼 김희성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오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악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장희는 정말로 내가 보여준 캐릭터 분명히 내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영화적이지 않고 저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현실에. 그러니까 영화 캐릭터를 일렬로 쭉 나래를 세웠을 때 정유미랑 그런 꼬마애가 선이야. 제일 끝에 있는 악은 김희성 배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악이 정말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나 같아도 어떻게 좀 핀트 어긋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은 좀 의외더라고요. 조금 약간 너무했다 싶은 게 그 이제 12호칸에 좀비들에 의해서 점령을 나가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문을 열어가지고. 근데 그 김유성이랑 그 기관사, 부기관사 둘만 또 이제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요?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결국 그 김의성이 죽인 놈이 몇 명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승무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장 죽이고 소위도 걔 때문에 그래 되죠. 하여튼 우식이도 그렇게 죽고. 난 사실은 오히려 이 질문을 아까 할래 했거든. 이거 되게 심파적인 질문인데 네. 우식이 같은 상황이면 지금 여자친구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도망갔을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면 김희성을 죽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건 둘째치고 김희성 먼저 죽이고 간다. 그래, 그것도 사랑이네. 그 새끼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됐다. 완전 삔트 확 나갈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선택지가 두 개예요. 네. 어떤 선택지? 김희성이 얘를 이렇게 해서 얘가 좀비가 된지 몰라. 그걸 못 봤어. 근데 소희가 좀비가 돼 있어. 버리고 갈 건가? 아니면은 소희면 버리고 가요. 지금 여자친구면 안 버리죠. 역시 같이 좀비가 되겠다. 어쩔 수 없죠. 로맨티스트네. 안기상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이네. 그리고 소희는 요즘에는 프로듀스 언어원에 나온 소희가 원더걸스 소희보다 더 이쁩니다. 알겠습니다. CIVA 좋지 않아요 노래? 예, 알겠습니다. 뭐였죠? 왜 불러?
씨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영화가.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감염이 됐는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저도 알았잖아요. 이게 프리퀄이 있다. 나중에 개봉할까 있다라는 거를 두 분을 통해서 알았지 영화 자체에선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아, 우리 지금 그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 프리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서울역이라고. 스포인가요? 아니죠, 스포는 아니고. 공식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연상 감독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 감독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부산행의 프리퀄 작품이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8월에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프리퀄이 이제- 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설명. 전사죠. 그렇죠. 네.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어떤 발단을 풀어놓은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가출소녀 심은경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예고편이 떴으니까요. 말씀드리면 심은경이 맡은 역할 가출소녀 네. 그거는 이제 목소리 주인공이 심은경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은경의 아빠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류승룡 배우. 류승룡 배우가 목소리를 하셨고. 아, 이거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이 서울역. 그건 안 그다음 나오나요 이번에? 그 양준 감독님 네. 이번엔 잘 모르겠어요. 권혜유 씨도 안 나오고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아까 저 예고편에 나온 사람들만 기억이 나는데 예고편에 그래서 보면 심은경 아빠로 목소리가 류승룡 배우가 나오시고 그다음에 심은경 남자친구로 그 이준 씨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얘기하셨던. 아 맞아요. 네. 동물의 왕국. 연예계 동물의 왕국이다 뭐 이렇게 아 나오는- 이준이? 네. 아 그랬어요? 네. 아 나 그거 몰랐네. 그 어쨌든 비스트인가 뭐 예, 이준 그 친구가 목소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뭐 제 기억에 영화 첫 장면에서 그 딸과 공유가 서울역을 향하는 길에 어떤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납니다. 아 맞아요. 그 장면이 아마 좀 중요한 프리퀄의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나요, 불이? 이유 없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유가 무슨 일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아마 프리퀄을 위한 전제지 않았을까, 떡밥이지 않았을까. 그럼 니 기사님이 이제 제작자 여기 관련자니까. 제가 관련자는 아니죠. 제가 관련자는 아니고 저는 뭐 그냥 영화계 종사자긴 한데 주워들은 얘기 없나요? 주워든 이야기 영화판에서? 아니 그 프리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도 부산행을 보고 기존의 연상호 감독님 팬들은 많이 실망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서울역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 부천 판타스 영화제가 개막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서울역이 그 폐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선정이 돼가지고 엄청난 관심을 끌어가지고 폐막작 예매 오픈 3분 만에 매진됐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영화 마케팅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영화의 어떤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는 실사, 하나는 뭐 애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원래 했던 거 아니에요? 킬빌에서 먼저 했었잖아요. 맞죠. 외국 작품에서는 이런 어떤 트랜스미디어 이런 게 발달을 해가지고 게임으로도 만들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시도가 없었는데 연상과 가지고 있는 재능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행을 가지고 저 책도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검은 사제들처럼 책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책인지 만화책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러다 배우들 DNA까지 나오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굉장히 좋고 앞으로 이제 어떤 우리 영화 산업계 하나의 또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한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작품 계기로.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상 어쩌면 최다 관객 기록을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가 뭐 최다지 않을까요? 그쵸. 그게 한 200, 아니구나. 우리나라 작품으로 그렇긴 한데, 우리에겐 겨울왕국이 있네요. 레리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산 애니메이션으로는 아마 서울역이 조심스럽게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최다 관객을 기록하지 않을. 힘들지 않을까요? 19세라서? 그렇긴 한데, 근데 15세 나왔어요. 15세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미 이렇게 되면 부산행은 1000만이 거의 기정사실화 될 텐데. 내부자들 오리지널이 몇만 나왔죠? 100만 조금 더 있죠. 나오겠네. 근데 그거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내부자들은 그 원래 버전도 1000만 못 했잖아요.
합쳐서도 1000만이 안 네, 되잖아요. 다 합쳐서 900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훨씬 박스가 1년 중에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렇죠. 여름 성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행을 본 관객이라면 호기심 때문이라도 서울역을 무조건 보지 않을까. 저는 안 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객의 한 4분의 1만 서울역을 보더라도 뭐 한 2, 300만 제작자의 바람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까지 뭐 영화에 나온 이제 인간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기사님 좀비들은 어땠어요? 거기도 좀비가 또 반인 좀비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그 연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딱 봤을 때 CG는 아닌 것 같고 또 실제 막 몸이 좀 꺾이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신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특수분장이죠. 특수분장으로 거의 뭐 7, 80% 이상 그 좀비 분장이 특수분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 분장하는 데만 항상 몇 시간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CG도 드문드문 쓰였어요. CG도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CG도 드문드문 쓰였고, 그리고 거기 보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막 몸이 꺾이고 이런 되게 고난이도 장면에 나오는 좀비들은 다 무용수들입니다. 그게 또 요즘에 네. 봄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무용수나 아니면 이제 몸을 좀 잘 쓰는 사람들을 그 곡성에서 좀비 그 안무하셨던 안무가님이 이번에 같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산행에서도. 그래가지고 곡성 제작진이 왔네요. 그러니까 제작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제 좀비에 담당한 부분만. 그래서 이제 제작 보고회 때였나요? 연상호 감독님이 언론 배급시사 때였나? 나홍진 감독과 뭐 곡성 제작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랬대요. 이제 나홍진 감독이 워낙에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막 그런 걸 지독한 걸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구나. 네, 그 좀비가 보셔서 알겠지만 곡성에서 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 한 장면인데 준비는 막 이만큼 시켜놓은 거예요.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랬는데 결국에 거기서는 하나밖에 못 써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준비해온 걸 이 안무가님이 그대로 부산행에 가져와가지고 실컷 다 써먹었다.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예. 나홍진 감독이 한국 영화의 빛과 소금이네. 여러모로. 근데 이 촬영도 되게 특이하겠던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저희 KTX의 속도감이 있잖아요. 300km. 근데 그게 거의 실사가 아니라면서요. 그게 여러 가지 기법이 쓰였는데 대한민국 제일 먼저 시도한 기법 중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 이 세트가 있고, 그러면 그 양쪽 옆에 이제 초고화질 LED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LED가 이제 주변 배경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속도감을 낸 그런 촬영을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된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캐리비안 해적 이런 거 찍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바깥에 보이는 게 이제 그쵸. 바깥 지나가는 그게 CG죠. 네, CG고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아예 다 CG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LED로 해가지고 실제 그거를 초고화질이라서 그게 정말 실제 실사랑 비슷한 그런 해상도가 나오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해가지고 뭐 그런 장면을 또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네요. 그렇죠. 날이 갈수록 그리고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대작이죠. 100억이 넘는 제작비가 들었으니까. 근데 외국 기준으로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이런 영화 찍었다는 거에 벌써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찍냐고. 캐리비안 해적 이런 건 3천억씩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30분의 1 뭐 이런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장면 어떠셨어요? 강기상 기자. 분유요? 아니 동굴에서 네. 이제 나오는 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저격수가 이제 조준을 하고 있는데 저 지역이 밀양쯤 됐을라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외관. 외관? 네, 아니 부산 외관쯤 되지 않아요? 부산 외관이요. 부산 같은데. 그 외관은 대구 그쪽인 줄 거기. 알았는데 그 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어이가 노래도 없었어요. 되게 의미 있는 노래죠. 노래가 뭐예요? 그 처음에 자기가 아빠한테 그 장면 못 보셨구나 강기상님. 맞네. 그걸 못 봤네. 그 꼬마애가 학예회가 있는데 유치원 거기 노래를 부르다 끊겨요. 왜냐면 본 것 같아요. 봤어요? 노래 부르는 장면 봤다고? 그 카메라에 담은 거 아니에요? 맞아. 봤네.
그 노래를 맞아 한 거죠. 근데 그 노래가 무슨 가요인가요? 그게 그게 알로라고 해가지고 하와이 전통 민요? 네. 뭐 무슨 다시 만나요?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 좀 근데 그 거기 마지막에 좀비들이 아예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활동을 하다 남의 피를 못 빨아먹으면 죽는 건가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아예 불로 태워서 지지면은 뭔가 끝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불이 이렇게 나와 네,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유추인데 그 사람이 저격수가 헤드샷을 겨냥을 한 걸 보면 뭔가 좀비들이 대가리를 맞으면은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비인지 아니면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 딱 헤드샷을 조준을 딱 하잖아요. 심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은 초기 방어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걸 봐서 어쨌든 뭔가 좀비에 대한 약점 알아낸 게 아닐까. 뭐 그런 건 이제 추측할 수 있겠죠. 뭐든지 부산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불편했어요. 그냥 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사실 정유미 씨가 살아남은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현실에서 좀 그런 임산부께서 그렇게 열심히 뛰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카메라가 나는 정유미 잡다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갈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유산했을까 봐.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근데 안 나오는 것까지. 다행이다 진짜. 너무 뛰어 임산부인데. 좀 이게 좀 근데 제가 댓글을 좀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무 여성을 수동적으로만 묘사를 그런 시점도 있네. 하는 게 아니냐. 그럼 또 임산부가 막 총각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자면 정유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자기가 임산부의 몸이니까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맨 처음 그 좀비의 공격을 받는 걸 보고 자기 남편이 마동석한테 빨리 가서 안 도와주고 뭐 하냐고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 글쎄요, 그게 너무 수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오히려 여성을 더 수동적으로 그리려면 빨리 같이 도망가자, 뭐 하냐고 도망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제 여친이 떠올랐어요. 그렇네요. 정의도 그렇고 안소희도 그렇고 되게 시스템이 계속 저항하면서 그렇죠. 좀 정의를 좀 구현하려고 네. 이런 하는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거는 여성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건 좀 동의하고. 그거는 제가 생각한 그러니까 그 댓글러한테 나 지금 그 댓글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좀 잘 보고 댓글을 달아라 말이야. 지금 계속 지금 관계자께서 화가 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관계자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너무 좋게 본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제목부터가 리 기사님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맞죠. 힘들지 않았을까. 거의 이거는 뭐 그러니까 막 저도 대구행 막 말해. 대구행 이랬으면 저도 리 기사처럼 울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 아시다시피 거의 뭐 고향 가는 열차 탄 거지 뭐. 아니 제가 이게 좀 농담인데 며칠 전에 부산행 KTX 타고 저 부산 갔다 왔거든요. 좀비랑 싸우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진짜 그 영화 보고 가서 그런지 괜히 화장실을 잠깐 가야 될 것 같고 약간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되게. 아무튼 네. 제가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동석이 형이 이제 죽는 장면 이후로 좀 뭔가 너무 많이 아쉽더라. 네, 동석이 형 중. 아쉬웠어요. 화났어요. 좀 늦게 죽이지 동석이 형. 마동석은 정말 근데 너무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와. 그러니까 뭐 댓글 보면 대부분 다 마동석이 하드 캐리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공유도 주인공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마동석이 더 주인공 같은. 마동석 정유미가 뭐 거의 네. 그런 거 같죠. 공유 배우가 약간 서운하겠어요. 이게 너무 잘생겨서 그래요. 공유는. 그냥 그 자체부터가 이제 현실과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감했습니다. 공유가 부산 사람입니다. 네,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근데 나는 좀 공유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유일하게 입체적인 캐릭터 아닌가요? 너무 평면적인 게 어떤 식이냐면은 이 사람은 펀드 매니저를 하기 때문에 직업적 특성으로 되게 냉면하냐. 그치. 원래. 근데 너무 부성애가 작동을 해가지고 변해. 변하잖아. 과정이 1차적이잖아요, 너무. 그게 1차적이다. 냉혈형이었던 사람이
착해진다. 너무 전형적이다. 전형적인 캐릭터. 전형적인 캐릭터긴 하죠. 2000년대 초반에 막 할리도 나오면 이제 패밀리맨들 있잖아요. 영웅으로 나오는 딱 그 캐릭터. 그치. 뭔가 근데 나는 보통 평면적인 캐릭터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 안 변하고 계속 일관될 때 평면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있어서 좀 입체적이고 스토리라인이 있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더 아쉬운 거는 이 마누라가 있었고 자기 이제 와이프가 있었고 이혼한 와이프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더 살려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뭐 만들거나 딸과의 에피소드들 더 만들 수 있었거든 사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딸이니까 구해야 돼. 약간 이런 식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를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유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덜 조명이 되게끔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는 캐릭터 7, 8명 되니까 주연급. 어쨌건 이 영화를 통해서 공유도 지금 이미 아마 공유 출연한 영화 중에 최고 스코어 갱신했을걸요. 용의자가 그 정도도 안 됐어요. 400몇만이요. 400만 대였어요. 용의자 되게 좋아했어요. 저걸 제가 용의자가 400만 대였고 도가니가 400만 대였거든요. 아마 470만 그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 공유 배우의 최고 스코어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1000만 배우의 대열에 드는 배우들이 여럿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재밌는 건 올해 지금 추석 때 가장 기대작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영화가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송강호랑 공유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러다 올해 공유가 2000만 배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되게 호색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은 뭐 다들 이 업계에 조금 종사하면 그러니까 관계자라니까요. 뉴 거기. 아니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범 영화인이니까. 예. 저는 아니죠. 그렇죠. 당신들은 아니지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화에서 막노동하고 살아 하루 요새 근데 표준계약서 체결되고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이계사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이 영화가 화제인 게 뭐 영화적인 스코어 내용도 있지만 예. 벤치 개봉을 좀 했어요. 벤치 개봉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포 났다고 막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건 정말 조삼모사다. 조삼모사. 그러니까 뭐냐면 벤치 개봉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원래 20일에 개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영화 그 한 주 앞 주말 금토일 3일 동안에 유료 시사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면 볼 수 있는 그게 개봉이잖아. 우리가 돈 내면 볼 수 있는 게 개봉이지. 그 얘기 했는데 전격적으로 그 결정을 했어요. 그만큼 이 컨텐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지. 그 투자 배급사 욕 먹어도 괜찮다. 뉴 입장에서 보면은 욕 먹더라도 이 영화가 분명히 괜찮으니까 먼저 터트려서 좀 반응을 처음에 이제 좀 붐업을 시키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결정해버리니까 그보다 바로 한 주 앞에 원래 개봉한 영화가 롯데에서 배급한 나우 유시미 2였거든요. 그 나우 유시미도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갑자기 개봉 전주 토일 변칙 개봉 결정하고 심지어 얘들은 수요일 개봉이었는데 하루 더 땡겨서 화요일 밤에 원래 그때 목요일 개봉이었는데 지금 엄청 땡기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도 목요일 개봉이 원래고 이제 좀 수요일 개봉까지 그래도 다들 그냥 은근 그냥 암묵적으로 다 그 정도는 뭐 봐주자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문화의 날이니까 문화의 날이 또 수요일이니까 그래서 수요일 개봉 정도 그냥 해주자. 근데 이제 화요일까지 갔어요. 화요일까지 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땡겨가지고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럼 변칙 개봉을 하면 앞에 스케줄이 되어 있던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걸려 있던 거를 다 내려버리고 개봉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행이 개봉을 하고 금토일 황금 시간대에 엄청난 스크린수를 확보함으로써 주관한 영화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극장들이 스케줄이라는 게 거의 한 이틀 전, 심지어 하루 전에 결정을 하거든요. 예매를 못해요, 미리. 미리 할 수가 없어요. 대장만 미리 오픈을 시켜놓지. 진짜 극장들이 요즘 얼마나 치열하냐면 그 전날 스코어까지 딱 보고 잘 드는 영화를 이제 심지어는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결국에 스케줄을 편성한 이 정도까지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우유 심이야 어쨌든 지들도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작은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난 솔직히 이제 피해본 영화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트릭이라는 이정진이랑 강혜원 나왔던 그런 영화도 저 있고. 보려고 했는데 예. 진짜 안 좋긴 했지만 조금 못 가게 됐죠. 뭐. 당연히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은 원래 그 시간대는 이제 그 앞에 앞주에 개봉한 영화들이 가져가야 될 시간표를 어찌됐건 부산행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산행이 또 잘 되니까 제일 관객이 많이 드는 타임에 딱 다 몰아줬거든요. 그렇게 다 뺏긴 것도 있고, 그리고 부산행은 결국에 그거를 해서 개봉도 하기 전에 50만 명이 먼저 관객을 확보한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조삼모사라 그러냐면 50만 명 먼저 확보하긴 했는데 그 50만 명이 결국 스포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노이즈 마케팅이 됐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굳이 그 50만 안 먹었어도 개봉주에 그냥 개봉했으면은 훨씬 더 이슈가 되면서 기록을 더 많이 세우면서 혹시 잘 되지는 않았을까? 과연 그게 그렇게까지 뭐 했어야 될 일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의문은 있습니다. 되게 예. 의문을 가졌는데 했네요. 네, 했죠. 저겠습니까? 큰 회사들이 다 그래 하니까. 사실 요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뭐 나유심이랑 그러니까 아까 리기사님 말은 그대로예요. 부산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대작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관행이 돼버리면은 뭐 사이사이 뭐 남아있을 수 있는 영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개봉일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 이거를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법을 만들면 뭐 모르겠지만, 아니면 진짜 소위 이제 4대 배급사랑 이제 4대 직배사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페어하게. 아니 트릭은 무슨 죄야? 자기가 마케팅 계획 다 짜놓고 개봉일 맞춰서 해놨는데 갑자기 들어와. 땡길 수도 없고 밀릴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두 달 뒤에 밀어서 들 거야. 뭐 어떻게 해 이거? 그렇죠. 진짜 트릭이 정말 직격탄을 맞았고. 이제 또. 근데 그 영화 한 2년 또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릭 그렇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피본 뭐 많죠. 뭐 데몰리션이라는 외화도 있었고. 데몰리션 보냈지만.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몇몇 영화들이 다 피해를 봤죠.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를 보는 거는 항상 작은 투자 배급사의 영화고, 결국 범죄를 범죄라고 하죠. 애매하네. 어쨌든 이런 도의적인 어떤 책임. 그런 어떤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건 좀 이제 소위 큰 회사들, 4대 배급사와 4대 직배사, 여기가 반성하세요. 반성해야겠네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뭐 제가 할 건 아니지만 거기서 피를 안타깝습니다. 받아가지고 영화에서 피를 쏟아내니면.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좀 공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영화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권도 바뀌고 뭔가. 아유, 너무 판사님 저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다시 영화 얘기를 좀 돌아가서 예. 각자 뭐 이 영화 또 볼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은데 한 장면 뽑아보죠. 네. 뭐 기사님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구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영화의 톤이 확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구옥한의 마동석과 그 다음에 최우식 그 야구부와 그 다음에 공유 이 세 명이 있고, 13옥한 화장실에 정유미랑 그 공유의 딸과 그 다음에 그 노숙자와 그리고 그 할머니 이렇게 네 명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마동석이 공유가 대책 없이 뛰어들어가니까 말립니다. 저기 건너가게. 맞죠. 예. 근데 뭐 우연히 다투고 건너갔다 치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이리로 데리고 올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최우식이 14호 칸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마침 거기가 야구부 칸이어가지고 막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칭칭 칭여매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영화의 톤이 본격 액션 활극으로 딱 전환됩니다. 음악부터 그 장면은 땅다다당다당. 마치 이제 뭐 설국열차를 보는 느낌. 아, 그렇죠. 거기서 분위기가 딱 전환돼.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마동석이 이 대사를 칩니다. 터널 지나가면 들어간다. 되게 네 칸만 건너가면 돼. 그 장면. 네, 그 시퀀스. 네, 그 시퀀스 정말 좋았습니다. 남기사님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뭔가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예측이 조금 되는 장면들이었고 그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면은 제가 추가를 한다면 좀 잔인하게 그 버스에서 상무가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 장면이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가장 잘했을까? 처벌했을 수 있을까? 좀비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죽었으면 좀 헥사이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렸거든요. 그것만 기다렸는데 왜 좀비가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죠? 안 나왔죠. 아니요, 거기 얼핏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핏 몰렸나요? 그 하는 장면이 있어. 그 좀비가 막 쫓아올 때 이제 기관사가 이제 결국에 먼저 죽으려고 할 때 보면은 먼저 김유성이 물려서 하고 고통을 지르고 다시 그 발로 차내고 거기서 물렸다는 게 암시가 되죠. 거의. 결국 정말 사이다 같은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면 원했구나. 그런 장면을 원했기 때문에 헥사이다. 남는 장면이 저한테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다시 이제 친구랑 보고 나서 술 먹으면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첫 장면이 되게 생각보다 와닿더라고요. 이게 노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것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버스 기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딱 타자마자 이제 검문한다 그러니까 왜 검문하냐, 또 돼지 뭐 하면은 우리 다 또 내가 피해본다. 그리고 엄청 이기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고 나서 또 노루를 쳤는데 이 불쌍해 이런 게 아니라 더럽네 뭐 약간 재수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그 첫 장면에서 연상호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있었던 게 아닌가. 공감해요. 그 장면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맨 첫 장면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 무표정의 어떤 좀 못 봤다니까요. 첫장면 그거잖아요. 이 딸깍딸깍하는 그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제일 첫 장면.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걸 첫 장면을 했을까? 그거 감독님. 네.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모비시네 영화방의 공식 코너죠. 영화를 보고 추천을 하는지 뭐 얘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추천을 하는지 뭐만 하든지 설명을 하죠. 네. 느 기사님 좀 추천입니다. 답정 이건 그리고 천만 할 영화는 좀 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천만에 동조해라. 뭐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뭐 굳이 나는 안 봐야지 뭐 이럴 필요 있나? 랑 기사님요? 저는 보말 하겠습니다. 네. 이유. 대구행이었으면 했을 텐데 부산행이었기 때문에. 그건 농담이고요. 그냥 정말 호불호가 강한 영화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액션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재난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영화는 심각하게 좀 그런 심파 코드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해운대도 그렇고. 그 감기 난 재밌게 봤는데. 나도 재밌게 봤는데요. 근데 그것도 결국 심파였잖아요. 심파죠. 감기가 난 부산행보다 나은 것 같아. 그렇다면 판도라를 보시고. 하여튼 저는 그 좀 심파를 기대를 안 했는데 또 분유 광고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고민이 되네요. 추천과 보말. 근데 하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연상호가 가진 어떤 끼와 재능, 스토리텔링의 능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후 나온 어떤 뭐 단편, 애니메이션, 뭐 실사 영화 다 합쳐가지고 이만큼 주목할 만한 감독은 딱 나홍진이랑 연상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감독 작품이면 뭐 좋든 말든 간에 한번 봐서 느껴봐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코너. 이제 연관해서 이제 이 영화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영화 하나 추천하죠. 저 이미 얘기했는데요. 감기. 감기 좋죠. 감기 좋아요.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수혜 누나가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감기에서 그 꼬마애가 나온 점이 기억나세요? 네. 그 시체 거기 마지막에 군인이 쏘려고 할 때 그때 그때 너무 나는 우셨나요? 우셨죠. 그렇죠. 왜 이렇게 다들 눈물이 많아요? 그 정도 진짜 명장면이에요, 진짜. 아니 감기 저도 봤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거 보니까 약간 그 부산행 마지막 장면 거기랑 약간 오마주 같은 느낌도 있는. 약간 비슷한 뭔가 비슷했어요. 그 장면은 그리고 원래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꼬마의 어떤 사건이 해결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랑 기사님은 감기. 네, 또 저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의 그 애니메이션들을 뭐 보셨으면 하는 바람은 물론 있긴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영화 도간이라는 영화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공유 배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가니와 부산행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공유 배우가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행에서도 굉장히 지금 사회상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심지어 어떤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더 그게 적나라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아 공유가 이래서 그 두 개 영화가 크게 다르지 않은 영화라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부산행이 세월호랑 또 오마주 되는 지점이 있네요. 그런 얘기도 있죠.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이후에 지금 터널이라는 작품이 또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 영화도 좀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좀 부산에서 보면 그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여기서 비하인드를 또 하나 알려드리면 그때 그 장관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노란 옷 입고. 목소리는 아니요. 그래서 하잖아요. 네. 그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 네. 노란 옷 입은 이동해 장관. 그 사람 사실은 제작사 대표님이시죠. 아 그렇습니까? 이동하 제작자님이라고. 사장님이십니까? 네, 제작사 대표님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메오 출연하셨어요. 예, 예.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듣어요? 아이, 뭐, 그 업계 사람들 다 아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추천하시죠. 네, 저는 연상 없는 작품 하나 추천해드리면은 사이비. 사이비. 네, 사이비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게 영화 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되게 약한데 악을 처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뜻 보면 선인데 알고 보면 이 사람도 악이야. 그 악과 악이 꼬리에 물리는 진짜 악의 그 지옥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 보면 진짜 연상호 감독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네. 세 작품 감기, 도가니, 사이비 이렇게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녹음 오랜만에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근데 지금 많이 피곤하네요. 아,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참, 예. 저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기도 네. 하고, 우리 이제 조만간에 다시 다른 작품으로 네. 예, 한번 뭉치기로 우리 약속했죠. 예. 네. 뭐 제이슨 본. 제이슨 본. 제이슨 본이랑 네. 뭐 서울역도 하면은 뭐, 그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터널도 이거 이어서 네. 뭔가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국가대표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 저도요. 예, 되게 영화 잘 나왔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새 또 비아네스에서 어렸을 때 아이스하키 했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럼 어울린다. 네, 아이스하키 잠깐 하다 IMF 때문에 그만뒀는데. 바디 체크. 진짜 이건 진짜 팩트예요. 개드립이 아니라 진짜 팩트예요. 진짜? 그래서 동원? 응? 동원? 할라윈이야.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원래 되게- 그쪽 그래서 좀 국가대표도 우리가 했으면 아, 좋겠고. 그 아이스하키 얘기요?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개인적으로 수혜 누나와 오연서 씨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꼭 오케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작품 많네요. 네, 할 역시 작품 많습니다. 영화의 성수기는 7, 8월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블록버스터들이 슬슬 이제 다 개봉을 할 것 같으니까 네. 더 좋은 작품으로 저희 무비시는 영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